안녕하십니까.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상간자 소송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소멸시효 주장, 소멸시효의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항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그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을 했습니다. 즉 원고 일부승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일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래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고는 이제 와이프죠. 와이프 아내분께서는 이제 남편과 1968년도에 혼인하셨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두었고 그러던 중간에 아이가 완전 어릴 때 집을 나갑니다, 남편은. 그래서 1972년도부터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두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았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내 주위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물론 저희는 이제 사건을 하니까 사건에서 보니까 여러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은 없는데 있긴 있습니다. 즉 이 남편은 자녀가 총 4명인 거죠.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그리고 상간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 2명, 이렇게 총 4명이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남편 거를 떼보면 자기 밑에 아이들 2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오래 못 살았어요. 몇 년 전에 죽습니다. 2024년도 7월경 이제 사망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도 와이프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남편을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아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 어떡해. 그러면은 양육비는 계속 꼬박꼬박 보내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만 그 여자랑 동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는 또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좀 알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결국에 이걸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피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를 합니다. 유부녀인 남편 A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장기간 동거를 했고 아이를 낳았고 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청구를 하는데요. 정말 이런 내용 보면은 1억 원도 모자라지 않나요? 1억 원 오케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위자료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내가 네 남편과 동거를 하기 이전부터 너네들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보통 피고들의 흔한 주장이긴 한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남편 A씨가 피고와 동거를 하기 이전에 집을 나간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그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나가가지고 한두 달 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또 1년을 있다가 돌아온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너를 만나고 즉 피고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왜냐?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제2의 와이프를 만난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재판부는 이렇게 봐요. 남편 A씨가 너라고 말을 쓰면 안 되죠. 피고와 부정한 행위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렇게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랑 동거를 했음에도 원고와의 법률혼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다. 해소하지 않았으니까 그 수십 년간 아까 72년도부터 이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2024년도 그때까지 계속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혼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 막 이런 이제 소멸시효가 있는데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을 해요. 다 소멸시효가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너 이미 72년도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동거는 이미 너는 청구할 수가 없어. 소멸시효가 끝났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그러나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일부만 받아들여요. 뭘 판단을 했냐. 그 재판부에서도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하신 건데 이게 최선이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불법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그 경우는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손해는 매일매일 새롭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도부터 남편 A씨가 사망한 2024년도 7월까지 피고와 남편 A의 동거관계는 계속 됐으니까 이거는 계속된 불법행위다라고 간주를 했고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 소급을 해서 3년 전인 2021년도 11월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2021년도 11월 이후부터 남편 A씨가 사망한 2024년도 7월까지 불법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원고의 손해를 일부 인정을 했고 그 피고에게 너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일단 이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결은 일단 상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가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다시 본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뭐가 아쉽냐면은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과거에 위안부 할머니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막 청구를 하니까 소멸시효 도래 주장을 당연히 하죠. 근데 그때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이러한 과거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이 청구권은 계속 남아있잖아. 이 위자료 청구권은 나의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재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엄격하게 3년의 그거를 적는지 조금 아쉬운 판결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요건이 안 되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장기간의 불륜행위가 있어서 소멸시효를 주장받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